최근 YTN 주총을 통해서 YTN 이사회 인원이 4명 순중했고 그래서 이제 10명이 됐는데 그 가운데 8명이 유진 쪽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포진이 돼 있어요. 맞죠? 유진 쪽의 지분이 30% 맞습니까? 31%? 네, 30.9%입니다. 네, 이사회의 80%를 장악을 했네요. 이번에 순중된 4명 가운데 3명도 유진에서 추천한 사람이고 뭐 이 자체로도 문제지만 그 자격 시비가 불거지는 사례들이 많고 또 하나는 방통위가 금지하고 있는 그런 승인 조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사의 자격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위반했다는 문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성욱 이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검사 출신이죠? 예, 그렇게 알고 네, 있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그 이 조성욱 이사는 그 신종 전관예우의 뭔가 전형을 보여주는 분 같아요. 보시면 2015년 12월에 검사직을 물러났는데 2016년에 무려 9개 기업의 법률 고문을 동시에 맡습니다. 다른 것까지 다 합치면 총 17개 회사의 법률 고문역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뭐 이것도 문제로 보이지만 어떻게 이런 자가 보도 전문 채널의 이사인지 매우 의심스럽고 유진그룹은 이런 자를 왜 추천했을까 심히 의심스럽지만 그거는 차치하고 유진투자증권의 법률 고문을 맡았어요. 맞죠? 예, 과거에 맡았던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방통위가 유진 쪽에 YTN 매각을 승인해 주면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 조건의 두 번째 YTN의 대표이사와 사회이사는 유진 관계인이 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유진투자증권 법률고문 출신을 이사로 만들었습니까? 자, 잠시 기다리시고요. 이상인 전 부위원장 나와 계신가요? 네, 거기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인 전 부위원장은 그 유진그룹의 총수인 유경선 회장의 변호인 출신이면서도 YTN 매각 승인 절차에 깊숙이 관여했고 2인 의결의 한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조성욱 이사 압니까?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늘 답변 안 하실 거예요? 네, 그럼 안 한다고 하면 말씀하세요. 사시 27회시죠? 연수원 17기 맞고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청문회에서는 조성욱 이사도 지원 사시 못하는 27회, 부분은 연수원 양해 17기 두 분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이게 YTN을 유진에 넘긴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유진 총수의 변호인이었고 또 그와 사시 연수원 동기는 또 YTN 이사가 되고 자 우리 강희석 대표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일반인들이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할 문제 없어요? 김진용 신임 이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은 유경선 회장의 골목 친구라고 스스로 얘기한 사람이에요. 지금 보고 계신 기사는 15년 전 기사입니다. 철인 3종이라는 다소 항의하는 분들이 적은 좀 희소한 취미를 공유하면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온 분 알고 계시죠? 이 사이는 알아요, 몰라요? 최근에 알았습니다. 네. 방통위가 YTN 사회이사 시키지 말라고 한 그 유진의 특수관계인인 거예요. 이걸 부인할 수 있습니까? PPT 보시겠습니다. 아까 보신 그 기사는 그 목록에서만 확인이 되고 저희가 다행히도 내용까지는 확인했습니다만 자료를 뽑으려고 봤더니 금세 기사 삭제 처리가 돼 있었습니다. 혹시 유진 ENT에서 삭제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최근에 아시고 삭제 조치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증인이십니다. 네, 김백 사장 나와 계시죠? 잠깐 여쭤볼게요. 혹시 YTN에서 저 기사 삭제 조치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 대표님, 네, 지금 이 부적절한 이사들 사퇴시켜야 사후적으로라도 이 방통위가 부과한 그 매각 승인 조건을 맞추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의향 있습니까? 의원님 제가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 검토할 생각도 없으십니까?
이게 방통위의 승인 조건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예, 검토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김진구 전 대표님 좀 나와주시죠. 증인 나오실 때는 좀 세워주세요. 그리고 위원장님께 한 가지 좀 그 추가 질문을 오전에 한 번 더 하신다 그랬잖아요. 전 그걸 안 하고 이어서 해도 될까요? 지금 사안이 다른 분들이 뭐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 하십시오. 네. 김진구 대표님, 예.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 유진 ENT 대표는 지난해 12월에 내려놓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아직도 YTN 이사는 유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기타 비상무이사입니다. 네, 하여튼 YTN 이사 자리 유지하고 계시죠? 네. 네. 이현주 이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YTN 이사가 됐던 분이에요. 지난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김 대표께서 추천했나요? 아니, 제가 추천한 적은 없습니다. 네. 유경선 총수가 회장이 연세대 총동문 회장이셨죠? 예, 맞습니다. 네, 그때 이현주 이사는 부회장을 하면서 두 분이 서로 교류했던 거 아시죠? 사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몰랐어요. 모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방통위 승인 조건 위반이 명백합니다. YTN 이사 말고 유진 ENT 이사회도 네. 동일한 수준의 네. 승인 조건이 부과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PPT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예. 승인 조건 무려 1번입니다. 유진 ENT의 사회 이사도 특수관계인 유진 관련자는 선임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백기승 이사 지금도 이사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진그룹 홍보 전무 출신이에요, 맞죠? 옛날에 홍보 네, 출신 쪽으로 맞죠?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유진을 향해서 방통위가 이 매각 승인 조건을 부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YTN 경영과 보도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로 YTN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유진이 80%를 장악하게 된 거예요. 이게 유진이 네. 우려한 대로 보도 전문 채널이라는 이 공적 성격을 가진 회사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경선 회장이 과거에 검사한테 뇌물 줘서 처벌받은 거 뭐 그것까지 안 가더라도 뭐 불법 농지 전용, 국유지 전용, 하천 파헤치기 등등 불법이 수두룩하고 거기다가 유진이 ESG 경영 최하 등급인 거 아시죠? 이게 YTN 인수 이후라면 최소한 보도 전문 채널을 경영하는 대주주로서의 그런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전히 그 버릇을 못 버리고 그 수준이 여전하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배중섭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상근 부회장님 나와주세요. 네, 아주 관운이 좋으신 건지 발이 빠르신 건지 YTN 매각 당시 담당 방통위의 담당 고위 간부셨어요? 기획조정관 맞죠? 그렇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YTN과 유진 ENT 이사회 구성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판단했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죠. 판단해 보셨어요? 당시 기획조정관은 YTN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 관두셨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 YTN 이사회, 유진 ENT 이사회 다 구성됐잖아요. 그게 매각 승인 조건이잖아요. 그거를 파악을 안 해보셨다?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고 그런데 이 알짜 협회로 자리를 챙겨서 이동하는 데는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답 안 해도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홍일 전 위원장님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예, 마이크. 예, 지금 계속 언급한 YTN 매각 승인 조건 이걸 의결하신 당사자 위원장이셨어요. 맞습니다. 네, 이걸 위반한 것이 명백하면 이게 재승인 심사에 반영돼야 되는 거죠. 재승인 심사에서도 그러한 조건을 부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PPT 보시겠습니다. 변경 승인 이후에도 조건의 이행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배중섭 당시 기조관은 이 의무를 안 한 거예요.
방통위 의결 사항인데 YTN 재승인과 연계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의결 사항이에요. 김홍일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방통위원회의 매각 승인 조건을 부여하면서 내린 의결 사항입니다. 맞죠? 네, 앉으세요. 네. 지금 방통위에는 물론 기대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그리고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이 문제는 바로 잡힐 수밖에 없고 바로 잡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짧게 하나만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홍준기 3.1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님 잠시 자리해 주실까요? 앞서 배중섭 기조관은 중요한 협회 상금 부회장으로 옮기셨는데 조성은 사무처장 최근까지 사무처장 하셨던 분은 3.1 회계법인으로의 자리 이동이 실패했어요. 아시죠? 네. 네, 실패한 게 확실한가요? 네. 근데 애초에 그 YTN 매각에 관여했던 방통위 사무처장을 역시 YTN 매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3.1 회계법인이 영입하려 했던 사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영입 추천하셨던 분이 우리 홍준기 대표 맞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저희 사업 중에 이제 공공 부분에 대한 컨설팅 분야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 2, 3년 전부터 이런 사회 공공 정책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이 사업들을 어떻게 조금 키워나가고 또 저희도 회계법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역할로서 뭔가 사회 공공 정책 분야에 대한 연구나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사회 공공 공적 책임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국정감사 안 오셨어요? 3.1 회계법인이 의혹을 샀잖아요. 매각 주관사가 아니었는데도 매각 주관사 갑자기 되고 통매각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통매각을 하고 그런 오해를 풀어도 모자랄 판에 그 의혹투성이 매각의 두 당사자 중 한 명을 의혹받는 법인이 회계법인이 영입을 한다. 이게 외압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한통속끼리의 거래였어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사실 저희가 각자 수행하는 업무들이 좀 다른데 이제 제가 담당하는 감사 분야에서는 YTN 업무 관련해서는 작년에 이미 만료된 건이라는 생각으로 사실 이 그 공공 정책 분야에 대한 외부 영입하고는 관련성에 대해서 제가 미처 생각을 못 지었었습니다. 부적절했다고 시인하시는 겁니까? 사실은 현재도 YTN 매각 건하고 저희가 그 뒤에 지금 말씀드렸던 영입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맞습니다. 부적절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적절했다는 공식 입장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영입하는 과정에서 내부 검토 과정에서 지난 4월 중순에 기사로 여기 국회에서 아마 말씀하신 기사를 보고 다시 그 검토 절차가 일단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적절해요, 안 해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네.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저희 지금 이제 검토 중에 있었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최종 검토를 확정할 예정이었습니다. 자, 노정면